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좀 차분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은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그대로 이어졌고, 반면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또 마찬가지로 받쳐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중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잘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어저께 강세를 띄었었던 이제 2차 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강세가 오전에 추가로 이어졌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에지노텍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승폭이 좀 꺾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외적으로도 정유도 마찬가지로 강세 띄었지만 뭐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낙폭과대주가 좀 움직였죠. 근데 이제 낙폭과대주가 사실 이제 업종 전체가 강하게 움직이려면은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활발하게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증권주 중에서는 뭐 미래에셋 증권 정도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이었는데, 이런 종목이 좀 반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두산 그룹주들이 흐름이 좀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라코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주가 빠졌었는데, 오히려 좀 강하게 연결되는 모습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섹터의 강세는 이어지고, 그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종목도 없었고, 그리고 코스닥이라는 이쪽에서도 뭐 OCI 머티리얼즈 같은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도 어느 정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이번 한 주 동안의 이제 흐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한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의 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를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엇갈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4,3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의 경우는 6,700억 정도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에서 강하게 반등을 일으켜준 것이 바로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많지만 실제로 펀드 환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 그 외적으로 연기금에서 배당 투자라든지 숏커버링도 어느 정도 지금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관에서 강하게 매수했고, 이게 증시를 끌어올렸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급이 좀 더 좋았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관은 약간은 여전히 코스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수 보였는데, 이건 제가 이따가 상세하게 어느 종목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0.84%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월요일날 프랑스 주말 동안 있었던 프랑스의 테러 부분이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오면서 주가 바닥을 만들고 화수목 3일 동안 큰 폭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볼 때는 0.84%지만 상당히 종목별로 차이가 많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0.7% 정도 됐었고요. 중형주와 소형주가 1% 전후, 그리고 코스닥이 2% 이상 상승이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증시가 거래소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3에서 4%대 큰 폭의 급락을 보여줬었는데, 그 급락세에서 우선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줬다 정도 됐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들은 많긴 하지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는 전혀 가질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다음 주에 어느 종목이 어느 업종이 움직일지 이런 것도 주말 동안에 준비를 하셔야지 다음 주도 좋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업종, 어느 종목별로 이제 매매가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 것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이 밑에가 이 기관에서 매매했던 종목들인데, 우선은 매도가 나온 종목들만 먼저 체크 좀 해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편하게 청산이 이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좀 있었는데, 호텔신라가 굉장히 좀 눈에 띄죠. 호텔신라에 대해서 매도 말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적으로 포스코라든지 현대모비스,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그대로 나타났고요. SK도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런 상태이죠.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온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기관에서 제일 많이 매도가 나온 것이 SK네트워크스, 그리고
BNK 금융지주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BNK 금융지주는 유상증자였었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여행주 관련해서 악재가 나왔던 이런 종목들인데 결국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동일하게 매도를 한 업종들 종목들은 뭐냐? 자사주 매입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나오고 그 외적으로 호텔신라라든지 SK네트워크스 바로 시내 면세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죠. 시내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개별적으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악재가 있는 기업들 역시 매도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매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쉽게 나오게 되는데 상위로 동부화재가 있긴 한데 동부화재는 이제 블록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고요. 가장 많이 산 것은 이제 외인들 같은 경우 신세계 이제 이번에 시내 면세점에서 승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신세계가 주가는 그렇게 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삼성 SDI라든지 SOL 같은 정유주 그리고 삼성전기, LG와 전부 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간에 얘기했었던 전기차 관련과 정유주에 대해서 들어온 모습이었고 기간도 동일하죠.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LG전자 차이는 뭐냐? 정유주가 외인들은 SOL이고 기간의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을 중심으로 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번 주에 반등이 좀 강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에 대해서 기관에선 매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결과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그런 케이스고요.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시내 면세점 같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모멘텀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 면세점이 이제는 한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국내로 여행을 온다 이런 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시내 면세점이 이제 기존에 허가받은 데와 이번에 새롭게 재차 원래 있던 그 구간을 다시 재승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시내 면세점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대만이나 일본, 중국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면세점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가 어느 정도 관광산업에 대한 컨텐츠라든지 인프라가 좀 더 확대가 되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면세점만 늘리는 쇼핑 관광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내 면세점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었는데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부분이 결국 그동안 많이 받고 있던 프리미엄이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늘 똑같은 것이 앞으로 성장이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모멘텀 계속 받아요. 프리미엄을 받고. 근데 이 성장 프리미엄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는 올라가면은 계속 더 간다 좋은 쪽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이런 목표주가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업황이라든지 앞전에 올라갔던 성장 프리미엄 받는 요인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가 올라왔을까 상회한다라고 할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 주도주다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지금은 이탈이 많이 나온 케이스죠. 호텔신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신라는 굉장히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상승이 더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제 호텔 산업, 호텔이라는 본업만 할 때는 사실 이렇게 갈 수는 없었겠죠. 근데 면세점이라는 그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 강세가 쭉 이어졌던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이게 작년에 한번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이때가 주가 정당한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해 상반기에 맞다리 갈 게 없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움직일 때 내수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면세점 관련해서 시내 면세점이 이 당시에 발표가 나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발표 나오기 전에 주가가 선방을 했었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대 14만 원짜리 대를 앞전에 고점도 못 넘겼고 결국은 다시 한번 거래에 실리면서 떨어진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기존에 이어지던 상승 추세 자리대를 이탈이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추세선으로 세 번째 자리였는데 이탈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되돌림하고 이번에 시내 면세점으로 신세계나 다른 데가 선발된 것이 오히려 경쟁이 약화될 것이다.
또 한 번 급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앞전에 14만 원에서 지금 거의 9만 원까지 9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으니까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투자자분들은 호텔신라가 주도주였으니까 앞으로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게 갈 거야.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닌 거죠. 왜? 성장 동력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을 워낙에 많이 받아놨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대비했을 때는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전히 펀더멘탈이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했던 성장을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뭘 해야 되냐?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에 나온 자리는 뭐예요? 앞전에 박스권 하단 자리니까. 그죠? 박스권 하단이니까 현재 호텔신라 종목은 박스권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박스권 종목은 매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스권 하단을 중심으로 사고 박스권 중간 마디가 가장 매물이 많은 자리니까 이런 자리대를 목표로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박스권 하단을 많이 이탈한다 할 때는 과감하게 이 종목은 버리시는 쪽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면은 87,000원을 마지노선 잡고 상단을 강하게 간다 할 때는 105,000원에서 11만 원은 단기 최대 목표로 잡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가격대에서 이 종목을 중작에 간다,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펴버리시면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이만큼 빠진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오히려 새롭게 더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도주는 계속돼서 주도주로 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여건과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항상 주도주가 변화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사 좋다 하고 더 간다 하고 할 때는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매매동이 어떻게 나오냐? 아까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코스닥을 매매하신 분들이 그렇게 거래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갔네? 2배 이상 올라갔네? 근데 체감은 그렇게 높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코스닥이 지난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자리대에서 받쳐주고 살려준 것이 바로 세트리온이었죠. 그래서 제가 앞전에 세트리온에 대해서 세트리온이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을 받쳐주고 있다. 그래서 세트리온의 주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리온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 비중의 5%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세트리온이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닥 증시가 2% 이상 올라간 거에서 0.5% 이상은 다 세트리온이 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세트리온 제외하고 전기차 관련된 뭐 중소형이나 코스닥 이쪽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그 기존에 움직이던 종목들은 지난주에 급락이 떨어졌던 부분을 회복을 굉장히 못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히려 앞전에 거래소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의 소외감을 줬었다면 지금은 세트리온이 그런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매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살 때가 보통 한 주간 100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카카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매도가 좀 있었고요. 고르게 매도가 그냥 나와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산 거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바로 세트리온 500억 정도가 들어왔죠. 그리고 CJ EMN도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CJ EMN 같은 경우는 반대로 기관에서의 매도가 좀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바이로메드 같은 이제 한미약품과 더불어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기존 코론 생명과학이라든지 Y젠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앞전에는 이제 시장에서 Y젠터가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것들도 호재로 인식이 됐었는데 실적을 보니까 YG엔터가 인수한 화장품 회사가 적자를 내버리죠.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쇼크하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메디톡스라든지 CJ EM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관도 역시 세트리온에 대해서 대규모로 샀다는 거죠. 640억이라는. 그러니까 세트리온이나 이 종목 하나가 이번 한 주 동안 기관과 외인들이 1,100억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유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봤을 때 기관에서 한 주 동안 전체 매수가 150억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럼 세트리온을 제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그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세트리온이 시장에서 코스닥을 받쳐주고 끌어올려주는데 1등 공신을 했는데 그 수급이 다른 쪽으로 퍼진 것이 제한이 되었다는 거죠. 다만 오늘같이 OCI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이 나왔듯이 코스닥 안에서도 낙폭과대주들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가 현재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는 잡혀져 있으니까 주도주 쪽 공략을 하시면서 코스닥을 하셔도 낙폭과대주들 단기 단타적으로 움직이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세트리온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론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때 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세트론을 한 8만 원대 근처에서 다 정리를 했는데 상당히 강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세트론은 이제 채널 패턴을 굉장히 크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채널 패턴 폭마디를 거의 한 20% 이상의 폭마디로 그려놨기 때문에 큰 폭의 채널 패턴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라인대를 돌파가 이번에 나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럼 왜 이렇게 강하게 가느냐라고 하면은 세트론이 성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했었죠. 근데 이제 실적까지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급증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되었다라는 부분과 추가적으로 이제 복제약이 유럽에서 또 하나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거 역시도 승인이 될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이 세트론의 실적을 추가로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장주라는 것들은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또 나온다면은 그때는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트론처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성장주다라고 볼 때는 실적이 올라가는지가 보여야 되고 단순히 기존의 성장성 하나만 갖고는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트론 같은 경우 앞전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번에는 기관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샀는데 앞전에 이제 4월 달이죠.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올 때는 한 번 대량 거래가 아주 급하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던 이런 식이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단발성 거래 대금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 자체가 한 번 크게 실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실려지 못하니까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고요. 지금은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예전처럼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 자체도 한 번에 크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서 예전 같으면 뭐 3, 4일 동안에 이 30% 40% 갔었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돼요? 5일 동안에 10% 정도.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 목표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냐? 앞전에 박스권, 채널 패턴의 폭마디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95,000에서 97,000 정도가 가능하다. 즉 직전의 고점이었던 97,000원대를 한 번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차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을 공략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노선을 잡으셔야 되겠죠. 수익 마지노선을 한 87,000원 정도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흐름이 종목별로 나눠지고 다음 주 어느 쪽이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끌고 가는 종목들은 딱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강세 더 뛸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볼 것이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 지수가 굉장히 지난주 같은 경우 중요 자리대 깼었죠. 그럼 현재 그 그림이 어떻게 됐냐 마찬가지로 봐야죠. 그러면 보게 되면은 항상 제가 이 선 자리대를 트레일링 PBR 1.0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 자리를 깼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면서 추가적으로 과매도 상태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장에서 저점 만들어주고 반등하면서 이 자리를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살려줬으니까 결과적으로 지난주가 과매도 이번 주가 회복. 그러니까 결국 이 자리대가 유지가 된 거죠. 그럼 이 자리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이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부분이 나타나니까 신흥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대가 더 수월할 것이고 현재 연기금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데 연기의 매수세가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간단하죠. 배당이 크게 들어올 수가 있다가 하나가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12월 달 들어가야 되면 ECB에서의 부양 정책이 발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에서 짓눌렀던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연말 증시까지는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치를 높이셔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상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사상 최대 배당이라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과연 얼마나 많이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도 따져야 되는데 자 연기금이 2010년부터 최근 들어서 11월 달과 12월 달 동안에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여태까지 평균적으로 한 1조 8천억이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영인 같은 경우 들어올 때 시장에서 2010년부터 뭐 14년까지는
계속해서 2013년까지 그동안은 계속해서 11월 달 동안 한 1조 정도가 자금이 유입이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약간 특수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어닝 쇼크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많이 나타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달, 12월 달 되어가면서 오히려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한 2천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게 연말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국내 연기금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자체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증시에서 연기금의 매수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자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뭐 연금 보험을 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연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현재 앞서 이제 움직였었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종목들을 굉장히 눈여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앞서도 이제 코스피 대형이 시장에서 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은 앞전하고는 틀려진 것이 지금 시장을 바닥권에서부터 끌어올린 것이 주체가 연기금이고 이들이 대부분 시총상위 자동차라든지 2차 전기, 뭐 2차 전기차 그리고 정유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쪽이 앞으로도 시장에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다음 주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25일까지는 미증시 자체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25일이 수요일인데 공교롭게도 수요일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휴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소비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는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크게 나타날 것도 없고 근데 시장에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증시 자체가 크게 빠질 것도 없고 국내 증시는 그게 된다면은 다음 주까지는 시장에서 해외 증시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다음 주도 반등이 나오기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이라든지 쇼커버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연말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시되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다라고 해서 이쪽을 추가로 쫓아간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낙폭과대 순환을 노리는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는 자동차라든지 철강, 건설 그리고 증권 이쪽이 우리가 요즘은 제가 이제 못난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좀 더 좋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낙폭과대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주가 다들 증시가 이번 주는 좀 좋아가지고 다행이었는데 다들 고생도 하셨고 주말도 편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좋은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였습니다.